찐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어때요? 어려웠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2에서 특히 중2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류의 이제 자기작용입니다. 왜냐면 우리 눈에 일단 안 보이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느끼기에는 생소했던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론 강의를 들을 때 학교 수업도 그렇고 뭐 다른 것에도 그렇고 대부분 좀 많이 자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번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념을 조금만 응용만 하면 풀 수 있는 조금 수준이 좀 낮은 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를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와 함께 이론 강의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함께 보셔가지고 시험 때 꼭 다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2 과학입니다. 중2 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전류의 자기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은 보통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할 때 정의 문제는 꼭 내는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어야만 이게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정의는 좀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자, 1번입니다.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하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맞습니다. 얘는 자기장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력은 뭘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극 사이에 N극과 S극이 있죠. N극과 S극은 서로를 당기고 N극, N극 또는 SS는 서로를 밀어낸다. 즉 자석 사이에 일어나는 밀고 당기는 그 힘을 우리는 세 글자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력이라는 것이 방금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석에 무언가가 이제 철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붙죠. 근데 여러분 달라붙는다는 현상은 보이지만 자석과 이 철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힘들은 맞죠? 자기력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선으로 표시한 게 바로 자기력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자기장이 약한 곳일수록 자기력선은 듬성듬성하게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자기력선은요 방금 말했듯이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촘촘하고 빽빽한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좀 듬성듬성하고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자기력선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조금 센스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 건데 듬성듬성 있다는 것은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렇죠.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맞습니다. 자기장이 센 부분은 자기력선이 매우 촘촘하고요. 자기력이 조금 약한 부분은 자기력선이 좀 듬성듬성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자기장이 매우 센 국에서는 자기력선이 겹치거나 교차하게 된다. 여러분 쌤 말 잘 들으세요. 자기력선은요 끊어지거나 겹치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어떤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을 가르치는 방향과 같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어떤 극? 그렇죠, 여러분들. N극이 가르치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5번 문항 같은 5번 보기 같은 경우가요.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이어서 보실 2번 문제와 3번 문제 역시 보기에 5번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 5번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2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 가와 나와 다 지점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자침이 N극을 가르치는 방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침이 뭔지 알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침반을 보게 되면은 자침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한쪽이 무슨 색이에요? 그쵸, 한쪽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 어디 방향? 그렇죠, 북쪽, N극 쪽이고요. 그리고 반대부분이 S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침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짝지으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나침반을 가와 나와 다에 두게 되면 이 자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하나의 방향을 잡게 되거든요. 그 방향이 바로 우리 1번에 보기 5번에서 말했던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침에서, 즉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자석에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이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쌤이 좀 사라질 거예요. 자, N극에서 출발을 해요. 자기장 N에서 S 쪽으로 가거든요. 자, N에서 S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럼 N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장의 방향은 그렇죠, N극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리고 다 쪽은 들어가는 쪽이 S극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침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방향이 이쪽이니까 나침반의 N극은 이쪽을 향하겠죠.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출발해서 요렇게, 그리고 N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침의 방향을 그림을 그리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N에서 출발해서 S로 가야 되니까, N에서 출발해서 S로 가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가 부분에서는 N에서 출발하는 게 자기장이니까 어느 방향이에요? 그렇죠, 왼쪽 방향이죠. 자, 여기서 동서남북이니까 사방향에 따라서 북, 남, 밑에가 남이겠죠. 오른쪽이 동쪽이 될 거고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서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서는 동쪽을 향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서쪽을 향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와 다는 서쪽 있는 거 찾으면, 그리고 동쪽,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이다? N극에서 S다. 저 근데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이것처럼 박혀 있으니까 아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는 자기력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침의 무슨 방향이다? N극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력선 지금 보이죠? N에서 출발해서 S로 들어가는 방향인데요. 여기서는 출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S극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거고, 얘는 N에서 출발해서 S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N극이 이렇게 방향을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자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맞죠? 자기력에 대한 이야기. 자기력은 일반적으로 자석 주변에 생기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전기를 걸어준 도선에도 자기장이 생깁니다. 즉 자기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자,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힘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도선에도 자기력이 여러분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3번 문제입니다.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도선에 어디 뒀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도선의 아래에 뒀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도선이고요. 여러분들 도선의 해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그렇지, 건전지고요. 얘는 스위치가 되겠고 얘는 전구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스위치를 딱 닫으면 이제 전기가 흐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좀 많이 모르던데 건전지의 기호입니다.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했었는데 전류는 어떤 극에서 어떤 극으로 흐른다? 그렇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쪽 방향이 아마 전류가 흐르게 되는 방향일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문제는 여기서만 보면 돼요.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의 모습을 이제 보면 되는데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쌤, 근데 여기서 나침반의 방향은 아까 선생님께서 자기장의 모습을 이제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때는 이제 오른손 법칙이 있거든요. 아까 이론 강의에서 잘 들었죠.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볼게요. 자, 쌤의 엄지손가락의 전류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어떻게?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요렇게. 맞나요? 요렇게. 뒤에서 나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뒤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요렇게. 뒤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되겠죠? 이 뒤쪽은 나침반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쌤이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되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뭐죠? 그렇죠. N극의 방향이 되겠죠. 자, 도선의 아래에 놨죠. 아래. 자, 도선의 아래에 나침반을 놨습니다. 도선의 아래.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려보면, 뒤쪽을 그려보면 화살표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 방향이니까 이게 N극이 되겠고, 자, 앞쪽에서는 뭐가 돼요? 이쪽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도선 아래, 자, 도선이 여기 있고 도선 아래 놨어요. 맞죠? 그럼 도선보다 뒤에 있는 거지. 맞죠? 자, 이제 쌤 손이 나침반이에요. 이 녀석이 도선이고요. 도선의 아래에 놨다고 합니다. 아래. 맞죠? 그럼 쌤이 도선의 뒤에 있는 거죠. 요 쌤 손이. 도선이 앞에 있고 나침반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얘를 찾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이 되게 되겠죠. 반면에 문제에서 도선 위에 놓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선 위, 아래가 아니라 위에 놓았으니까, 자, 이게 도선이면 이렇게 위에 놓은 거죠. 위에. 이쪽에. 맞죠? 그럴 경우에는 얘가 답이 되겠죠. 얘가 도선의 위, 얘가 도선의 아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 말아지는 이 방향이 자기력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번 문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주위에 있는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 거예요. 먼저 전선 피복 제거기로 전선 양 끝의 피복을 2cm 정도 벗겨낸 다음 직에 달린 전선으로 전지, 스위치 그리고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 회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나침반 바늘을 남북으로 정렬하고 전기 회로의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일치하게 직선으로 나침반 위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스위치를 열고 닫으면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되는데요. 먼저 스위치를 열었을 때 나침반 바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죠.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침반 바늘이 옆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요. 스위치를 닫으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데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이 막대 자석 주위에서 관찰했을 때와 거의 같죠? 말하자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도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으로
전선에서 흐르는 전류도 막대 자석처럼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럼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한 짙게 달린 전선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짙게 달린 전선을 서로 바꾸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와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정렬한 나침반 바늘 위에 전선을 바늘과 직선으로 놓고 스위치를 열고 닫으면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열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스위치를 닫아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데요. 나침반 바늘의 방향을 잘 보면 전선의 방향을 바꾸기 전과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지만 스위치를 닫아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데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문제는 두 종류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방향이고 하나는 원형 도선의 방향으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 방금 직선의 도선은 3번 문제를 풀었고요. 원형의 도선은 이제 4번과 5번 문항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왜냐면 원리가 같은 게 직선을 여러분들 약간 힘을 가해서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간 힘을 좀 써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는 건 똑같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렇게 흐르겠죠. 자, 그럼 이거를 표시해 보면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흐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서는 밑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오른손 법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으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아주는 거니까 이쪽과 이쪽이죠. 맞죠? 요렇게 뒤쪽으로서 요렇게 들어가고 앞쪽으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그쵸, 이쪽으로 그려주면 되죠. 자, 반면에 얘 보세요. 얘는 지금 이렇죠. 자,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앞에서 가서 뒤쪽으로, 앞에서 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종료 10분 전입니다. 익숙한 방송 나왔죠? 쌤이 지금 점심 식사 전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서 나와서 뒤쪽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쪽.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그림의 꼬라지로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 자, 얘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얘 같은 문제는요, 보세요. 지금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있고 요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쪽이 방향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쪽에 있는 녀석들은요, 전부 다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침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지금 A, C, E는 위쪽 방향으로 전부 같죠. 자, 그런데 B와 D의 자침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 것은 B와 D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시죠?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그대로 놔뒀어요. 뭐 자침의 방향 거의 비슷하네요. 방향도 똑같고요. 올라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자, 그림과 같이 도선의 중심 부분에 나침반을 넣고 전류를 흘려줬대요. 자, 도선 부분의 중심, 이 부분이죠. 자, 가운데 쪽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위쪽으로 간다라고 했죠. 전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니까. 맞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쌤이 좀 몸을 많이 씁니다. 미안해요. 자,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있죠?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요렇게 가죠? 맞죠? 그 다음에 손을 더 틀면, 아이고, 요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위쪽을 향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N극은 어느 쪽으로 가르칠까요? 위쪽이니까. 그렇죠? 몇 번? 북쪽을 가르치는 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특히 원형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력선을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본인이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해보면 이 파트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꼭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원형 도선에서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보통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보통 4번 위치, 5번 위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문제 3번처럼. 그래서 각 부위에 여러분들이 나침반이 향하는, 나침반의 자침이 향하는 방향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4번 문제와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노력해보세요. 6번 문제에서는 뭐가 등장했죠? 코일이라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자, 코일이라는 녀석은 전류가 위로 흘렀다가 아래로 흘렀다가 위로 흘렀다가 아래로 흘렀다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코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른손 법칙이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오른손을 했을 때 여러분 좀 쉽게 할게요. 엄지라고 하고 나머지 손가락 4개. 쌤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엄지, 나머지 손가락 4개. 자, 코일에서입니다. 코일에서. 자, 원래는 오른 엄지가 뭐였어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었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손가락 4개가 가르치는 방향이 뭐예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자, 비교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른손 법칙입니다. 엄지와 손가락 4개. 원래 엄지, 둥근 도선이든 일자 직선형 도선이든 엄지손가락이 원래 뭐였어요? 그렇지. 전류의 방향이었고 나머지 손가락 4개가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지금 코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반대가 됐죠. 왜? 전류가 지금 말아서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나침반 N극이 가르치는 방향, 나침반이 하필이면 코일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죠. 요렇게. 앞에서 말아지면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도 돼요. 자, 요렇게죠. 앞에서 말아지면서 뒤쪽으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 손가락 4개만 보세요. 전류가 앞으로 오면서 뒤쪽으로 가죠. 앞으로 오면서 뒤쪽으로. 앞으로 오면서 뒤쪽으로 가는데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계속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이쪽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맞나요?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계속 어느 쪽이야? 그렇지. 이쪽이지.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철의 방향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N극이잖아요. 뭐다? B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코일의 문제는 도선의 문제와 다르게 오른손 법칙을 반대로 써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 7번 문제는 굉장히 독특하게 아까 배웠던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두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도 생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주게 되고 오른손 법칙이 조금 바뀝니다, 여러분. 자, 오른손 법칙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자, 오른손 법칙이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뭐였어요? 엄지 4개. 그다음에 손바닥. 자, 엄지의 방향은 뭐다? 원래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손바닥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손바닥의 방향이 바로 이 둘이 때문에 받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볼게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잖아요. 이쪽이겠죠. 맞죠? 그러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른손 법칙만 하면 돼요. N에서 S로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맞죠? 전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손바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죠. 어디? C가 되겠죠. 정답 3번. 자, 다시 한번. 전류 방향 맞죠? 이쪽. 자기장의 방향 이쪽 맞죠? 손바닥은 어디를 향해요? 밑을 향하고 있죠. 도선이 받는 힘은 어디다? C다. 종 쳤어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8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동기가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전동기의 문제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푼 7번 문제가 두 가지 방향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전동기가 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복잡한 거는 둘째치고 쌤이 왜 아까 7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A, B, C, D가 있는데 각 부분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번 문제와 똑같은데 이렇게 D에서 C로 전류가 앞에서 뒤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B에서 A로 전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류 방향이 다른 거 아시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D에서 C, 앞에서 C로, 앞에서 D로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금 이 도선을 따라가다가 B에서 A, D에서 앞으로 지금 전류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앞에서 D, 나중에는 D에서 앞으로 전류 방향이 바뀐 거 아시겠죠? 그래서 AB 부분과 CD 부분만 각각만 여러분들이 이제 힘의 방향을 찾아주시면 끝이에요. 뭐로? 오른손의 법칙으로.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AB의 부분과 CD의 부분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손바닥의 위치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맞추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인데 D에서 앞으로요. 자, D에서 앞으로. 맞죠? 자, D에서 앞으로 이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쌤이 손 모양을 이렇게 하면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자, 그러면 쌤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게요. 자기장의 방향을 맞췄어요. 이쪽에서 요로, 요쪽에서 요로 맞췄어요, 지금. 자, 그리고 전류의 방향, 뒤쪽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 보이시죠? D에서 앞으로. 자기장의 방향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 그럼 손바닥은 어디예요? 위쪽을 향하고 있겠죠, 이렇게. 위쪽을. 자, 그러면 이쪽일 거예요, 위쪽. 맞죠? 자, 반면에 자, C와 D를 보겠습니다. 자, C와 D는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아요. 계속 이쪽이죠. 자, 이쪽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 그런데 전류의 방향이 어때요? 앞에서 뒤로 가는 거죠. 앞에서 뒤로.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손가락 4개. 전류의 방향은 이 엄지 보세요. 앞에서 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 모양을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손바닥의 방향은 어느 쪽이요? 아래쪽이죠. 아래쪽. 이쪽으로 흐를 거예요. 이쪽이 힘이 되겠고
여기서는 여기가 힘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B 부분, 자, 여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AB 부분에서는 힘이 어느 쪽으로 받아요? 그죠? 위쪽으로 받고요. CD 부분에는 어떻다? 아래쪽으로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는 위쪽으로 흐를 거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얘가 계속 어떻게 돼요? 위로 아래로 하면 얘가 빙글빙글 계속해서 돌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한쪽은 위로 향하면 반대쪽은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동기가 계속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9번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음 보기에서 전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것 모두 골라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아까 전동기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자, 빙글빙글 도는데, 자, 아까 한쪽에서는 힘이 위쪽을 향하고 한쪽은 밑을 향하니까 전동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 8번 문제에서. 그쵸? 그러면 회전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빨리빨리 돈다는 거겠죠. 즉 힘을 많이 받고 많이 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회전수를 증가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도선이 받는 힘을 증가시켰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자, 어떻게 힘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 맞아요. 전류가 커지거나 센 자석을 사용하거나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이거나 코일 수가 많으면 우리는 전동기에서 회전수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 전류의 방향을 바꿀 것까지는 안 되죠. 자, 니은 전원장치의 전압을 높인다. 맞고요. 그러면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증가하니까 맞죠? 힘이 커지게 되죠. 더 많은 코일을 감는다. 맞고요. 양쪽에 있는 연구 자석을 센 것으로 바꾼다. 얘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회전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도선이 받는 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첫 번째,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한다.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하려면 밀어주는 힘을 세게 하면 되죠. 전류, 전자가 흐르는 거니까 이 전자를 강하게 흐를 수 있는 전압을 높여주는 것. 같은 말입니다. 힘을 높일 수 있고요. 센 자석을 사용해도 힘을 높일 수가 있고,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일 때 받는 힘은 제일로 증가하고, 코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힘도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것을 따졌을 때 이제 9번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몇 번? 5번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쌤도 이번 시간 조금 풀이를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되게 어렵게 다가갔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조금 선생님이 여러분의 좀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른 동영상을 조금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 동영상과 꼭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안녕.